셀러하고 같이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가치를 그렇게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전히 많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 셀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첫 달에는 예를 들면 1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뭐 몇 개월 만에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저희 수수료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조를 계속 잘 만들어 키우면 가고 있습니다. 키울수록 그래서 저희는 셀러분들한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많기는 하지만 예. 여기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해주면서 잘 키워지기만 하면 그렇죠. 돈을 우리도 같이 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빅셀러를 키워내는 게 회사의 목표이기도 어찌 보면 그렇죠. 하겠네요. 빅셀러이기도 하지만 스몰셀러도 많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긴 네, 그래서 하니까. 지금은 네. 뭐 구매대행 아카데미를 무료 강의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다수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인큐베이팅 과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들을 최대한 서포트해서 그분들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게. 마음은 뿌듯한데 항상 힘들죠. 그렇죠. 통장은 뿌듯하지 통장은 않다. 힘듭니다. 예. 네, 금융의 치료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예, 계속 거라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셀프 서비스는 다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인 건지 아니면은 네. 원바이원으로 이렇게 상품 올리시는 그 오가닉하신 판매자 분들에게 좀 더 맞는 서비스인지. 이제 항상 대량 등록을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량 등록을 구매 대행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만 하면 구매 대행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유튜브에 또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네, 저도 보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싱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소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상품을 직접 골라서 직접 올려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고 근데 상처 받으시잖아요. 올렸는데 왜 안 팔렸지? 안 뭐 팔리죠. 이런- 네. 그 팔리면 사실은 뭐 너도 나도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대량 등록으로 올리셔도 뭐 그냥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뭐 정확한 제가 뽑은 통계는 아니지만 10,000개 올리면 4개 팔린다고 얘기해 한 달에. 그리고 실제 구매대행 쪽에서 대량 등록으로 올리신 분들이 너무 성과가 안 나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프로그램비만 쓰시고 맞아요. 예. 네, 뭐 대부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 인큐베이팅관 참여하신 분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서 6개월 했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고 교육받으면서 600만 원을 썼는데 자기 한 푼도 못 벌었다 해서 뭐 한 푼도요? 예, 뭐 사기니 막 이런 말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방법론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구매 대행을 부업이 아니라 사업으로 하실 분들은 뭐 우리 김경원 대표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르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다 그러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시스템에. 맞아요. 그리고 상품도 등록해봐서 고객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경험해 보신 다음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사실은 비용만 내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 쓰시는 게 같은 프로그램을 쓰셔도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신다 그러면 사업자의 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어의 수만큼의 매출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고민 없이 그렇죠. 상품만 일단 뭐 원피스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대량으로 올려 뭐 이런 명령을 맞아요. 내리면서 예.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지재권에 대한 위험성도 많죠. 없지 않아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무슨 상품 팔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잘 맞아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파는 상품이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맞아. 그럼 고객한테 문의라도 한 번 오면 대답을 못 대답을 못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사업자로서 오래 가기 위해서는 맞아요. 절대 불가능한 네네. 얘기거든요. 또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팔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나갔지? 이런 것도 이유를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단발성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우연히 판매가 된 거지 맞아요. 실력으로 판매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만큼 사실 나올지에 대해서 또 내 또 쉽지가 않죠. 디지털 노가다를 또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작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사실 딱히 추천을 하진 않는데 네, 맞아요. 셀프 서비스를 쓸 때 근데 반자동은 같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희 시스템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해서 예를 들면 반자동을 쓰시든 대량 등록을 쓰시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대량 등록 프로그램 중에 자동 주문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거기서 주문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차피 대량 등록으로 올리셔서 반자동이라도 프로그램을 올리셔서 상품이 판매되면 그 판매된 주문서를 저희한테 업로드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신 서비스 중에서 어찌 보면 저희가 구매 대행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고객의 CS 맞아요.
잖아요. 그 CS 중에서 사실 오는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구매 대행은 서비스다. 네. 그렇죠. 원래 서비스 매출을 잡는 네. 예, 유통 매출이 아니고 엄밀히 했더니 서비스 매출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업종 코드도 서비스 맞아요. 쪽에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래서 셀프에서 하시는 서비스 중에서 고객에게 그 상품이 가고 있는 그 단계들을 맞아요. 다 안내를 해준다는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셀프라는 플랫폼을 기획할 때 이제 저는 계속 항상 몸소 체험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의 이슈가 사실은 소비자원 어디 조사인가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단순 배송 문의에 대한 CS가 전체 CS의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상품이 조금만 팔리기 시작하면요. 전화 받고 설명하느라고 원래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문하면 앱에서 문자 다 날라가잖아요. 맞아요. 푸시가. 어디까지 갔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출발했다. 조회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뭐 이게 다 그렇죠. 나오죠. DHL 같은 걸 쓰면은 다 조회가 됩니다. 트래킹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배대지를 거의 쓰잖아요. DHL 비싸서 안 되고. 네. 배대지를 쓰면 이게 구간 끊기잖아요. 이게 연결돼서 보여지지가 배 않아요. 탔다. 뭐 그러고 그렇죠. 배 내렸다. 뭐 통관 갔다. 그나마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 구매 대상 구매하잖아요. 국내 송장이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맞아요. 일하고 있는데 배송 준비 중. 그럼 이제 고객이 한 5일 기다리다가 뭐 전화해요. 아니 상품 주문한 지가 있는데 아직도 준비 중으로만 있어요. 이거 상품 오는 거 맞아요? 저 취소할래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 상품의 특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내가 이미 구매를 했잖아요. 돈 써서. 그거 다시 백하기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해외 셀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분들 많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돈만 날리고 고객이 취소하면 별로 답이 없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쿠팡이 특히 그게 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쿠팡 얘기 해도 돼요? 아, 네, 해도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자동 취소 그냥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건이 붕 떠버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구매 대행 상품은 셀러의 상품이 아닙니다. 화주, 개인 주문하신 고객의 상품으로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컨트롤을 못해요. 맞아요. 특히 현지 창고에서 국제 배송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고객한테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배송비 또 들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제 맘대로 처리도 못해요. 이거 구매 대행으로 면세 혜택 받고 들어왔고 인증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셀링하다 걸리면은 때로는 관세법 위반이 돼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막 산재돼요. 세번에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순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트래킹이 되냐 안 되냐, 안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개인적인 사업자의 업무 부담,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이제 국제배송 트래킹 시스템을 좀 구현해 보려고 따로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단계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주문서를 업로드하면 현지에서 구매하고 현지 셀러가 출고하고 그럼 현지 배송이죠. 그다음에 한국 우리 창고에 현지 창고에 도착하면 한국으로 선적할 때 중간중간 알림톡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고객한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셀러분이 따로 전화해서 관리 안 하셔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이제 제가 오늘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셀러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해외에서 저희가 구매를 대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한테 오늘 현지 구매가 완료됐습니다라고 문자가 가요. 그럼 고객은 아 그렇구나. 이제 만약에 셀러가 오늘이나 내일 출고를 했어요. 현지 셀러가. 그러면 또 이제 문자가 와요. 현지 셀러가 출고를 했습니다. 아 그럼 상품이 이제 현지에서 움직이겠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제 창고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선적합니다라고 또 문자가 가요. 그럼 한국으로 출발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검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알림톡이 가가지고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죠. 근데 이제 저희가 셀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제가 당연하죠. 직접 하면 저희 직접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셀러분한테 A 제품이 이런 고객의 제품이 이런 이슈가 생겼다 알려드리면 이제 셀러분이 그건 CS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것만 해결이 돼도 맞아요. 대부분의 그 아까 단순 변심, 그다음에 왜 안 와요? 뭐 이런 문의들이 확 줄어요. 맞아요. 이게 어디 줄면 있다라는 대답만 할 줄 그렇죠. 알아도 이게 줄면 제일 중요한 소싱 업무, 네. 영업, 판매 업무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셀러. 그렇죠. 맨날 전화 받는다고 사실 맞아요. 해외 구매 대행업은 전화를 사실 안 받으면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거나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고객들은. 이게 우리나라는 배송이 1박 2일이면 거의 가잖아요.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트래킹 맞아요. 정보가. 근데 배송 준비 중 하고 며칠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특히 뭐 어린이날 이런 때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선물, 빨리 받아야 돼. 우리 애 생일 선물,
2주 걸린다고 보통 써 있으니까 2주 전에 넉넉히 주문했는데 계속 준비 중. 이게 진짜 오는 건가? 이러다가 불안하잖아요. 아니, 돈 좀 들더라도 한국에서 딴 거 사지. 취소. 이러면 이제 셀러는요, 이미 구매해서 제 돈 써서 오고 있어요. 근데 취소한대요, 고객이. 근데 고객님이 이해를 해주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취소해달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샀다고. 그럼 그거는 셀러가 고스란히 로스를 떠안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줄여주는 거죠. 맞아요. 중간중간 고객한테 연락만 좀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맞아요. 매출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약간 우리 어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물건 붕 뜨는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죠. 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창고에 이렇게 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가끔 요건 좀 조심스럽기는 하긴 하지만 뭐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 중국 창고에다가 또 갖다 놓고 가끔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판매자가 또 거부할 때도 있거든요. 반품 우리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아니면 반품 배송비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기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저희 셀프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품 뭐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약간 나누기도 어둠의 하죠. 세계? 네, 네, 이것도 네. 어둠의 세계 맞나요? 맞습니다. 어둠의 세계 얘기는 네. 제가 따로 뭐 탈세 언제든지 이야기긴 개인적으로 이야기 가능한데 이게 중요한 건 그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새 상품이고 뭐 나쁜 상품이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 상품이 아닌데 단순 변심.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출발도 안 했는데 고객이 취소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건 새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문 들어오면 그건 팔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시차의 문제지. 사실은 뭐 구매대행에서 할 수 없는 뭐 선매입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거 현재 믿을 파트너가 있어야 맞아요. 된다는 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구매대행하는 그 나라에 믿을 만한 파트너. 그러니까 맞아요. 금전적으로도 오갈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사실은 경쟁력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배송 대행지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 회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싼데 그냥 이용해야지라고 하는 경우에 또 이용하시는 경우들, 네, 맞죠. 그리고 또 여기는 서비스 평이 되게 좋네, 유튜브에서 또 소개를 하네라고 네. 하니까 이용하시는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상인 만큼 이 거래처를 내가 계속해서 좋은 거래처와 확보를 하고 늘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할 때는 인맥이고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더 확장하실 때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좋은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도 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안지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믿고 사실 물건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사올 때 돈을 그냥 선뜻선뜻 이렇게 주면서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하는 게 사기를 칠지 안 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큰 돈이 오갈 때 또 사업이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부분들 커지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꼭 사무실이 있는 회사랑 같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자님이 한국인이신 분으로 네, 좀 사실 그런 선택을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배대지 하시는 분도 저희 중국 원가가 좀 더 싸요. 저희는 중국하고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우리나라의 웬만한 배대지가 사실 쌀 거예요. 저희 수수료가 붙어도 싸요. 대부분. 근데 좀 비싸더라도 한국의 사장님이 계신 배대지들이 좀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현지 업체하고 다이렉트라는 거를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런 면은 아까 말씀하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단돈 뭐 1,000원, 500원이 중요하지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길게 가져가는 안정적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쇼핑몰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좋은 파트너 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좀 사와야 된다, 공장이랑 컨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네, 블루보틀로 함께 아유,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좋은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서 저의 인맥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명규 대표님은 이런 해외 쪽으로 상품을 소싱해 오는 저희 이 구매 대행이라든지 구매를 대신해주는 이런 OEM 제조사 이런 컨택하는 것들도 전문이시지만 국내 제조사 분들의 물건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예. 우리 또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일반 셀러 분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다가 대부분 좀 좌절하시죠. 네, 맞아요. 안 좋은 경우들을 좀 예, 많이 예, 맞습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체가 있는 위치들이 대부분 지방 쪽이기 때문에 또 좋은 젊은 친구들이 또 취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조금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 잘 통하는 상품들 그리고 판매 플랫폼들에 또 네, 마당발이시니까